자, 교재 172페이지. 이제 부동산의 입지. 부동산의 입지. 그냥 살짝 듣고 넘어가야 될 용어 하나 있어요. 살짝 듣고 넘어갈 거예요. 체크는 하지 마. 체크하지 말고. 양가로 1번의 바로 밑에 동그라미 1번의 입지란 용어 보이시죠? 입지란 것은 자리를 잡고 눌러 앉아 있는 상태를 말해. 책 못 찾으면 찾지 마. 체크하지 마. 그냥 들어. 예. 그래서 내 친구가 이 평택역 앞에서 편의점을 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그럼 제가 친구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네 가게 목이 정말 좋다라고 이야기해. 목이 좋다. 그게 바로 입지, 입지. 자리를 잡고 눌러 앉아 있는 상태를 입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동창이 이 평택역 근처에서 횟집을 하나 하고 싶대. 그래서 어디 좋은 자리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러 다니지. 그게 입지 선정이에요. 좋은 목을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행위를 입지 선정이라고 그래. 우리 동적 정적을 한번 맞춰볼까? 동적 정적. 입지는 동적 정적. 입지는 자리 잡고 눌러 앉아 있는 상태니까 정적이죠. 그렇죠? 예. 아까 그 일본의 충격이 아직도 안 가셨나 보네. 다음. 입지 선정은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움직이는 행위잖아요. 활동이잖아요. 동적 정적. 동적 이상은 별로 안 중요한 거 됐고요. 예. 한번 들어만 보면 돼. 173페이지 삭제. 삭제. 예. 174 넘겨놓고 대기. 시험에 나온 적이 좀 되게 오래됐어요. 대신에 책 맨 위에다가 크게 이것만 써놓게. 이것만. 예. 직장. 도심. 주거지. 오이고 살아있네. 자, 직장은 도심에 위치하고 주거지는 외곽을 선호한다 라고만 쓰고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그냥 듣기만 해. 아무것도 쓰지 말고. 예. 여기서 시험에 딱 요거 조건만 갖추면 맞힐 수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도심을 기준으로 외곽인데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전혀 몰랐대요. 여기에 최적의 주거 입지인가 봐. 근데 직장은 도심에 있죠. 근데 사람들은 주거지를 외곽으로 선호한다고 그랬죠? 자, 볼게요. 외곽으로 나가고 싶은데 문제는 출퇴근해야 돼. 교통 부담. 자, 소득이 지금보다 증가한다면 주거 입지는 지금보다 도심으로 이동하겠냐, 외곽으로 이동하겠냐? 외곽으로 이동할 수 있죠. 소득이 증가한다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외곽으로 더 나갈 수 있어. 근데 외곽으로 더 나가면 나갈수록 교통비는 더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교통비를 소득 증가로 커버할 수 있는 만큼 더 외곽으로 나갈 수 있겠죠? 따라서 소득이 증가한다면 주거 입지는 외곽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다음. 교통이 발달하고 교통 비용이 싸진다면 주거 입지는 지금보다 도심으로 이동, 외곽으로 이동. 더 외곽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그렇죠? 교통이 체증이 심해지고 교통 비용 부담이 커진다면 어디로 이동? 그러면 출퇴근해야 되니까 도심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예, 나오면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본문 다 삭제입니다. 왼쪽 삭제, 오른쪽도 상업입지 위까지 다 삭제시켜 버리세요. 전혀 볼 필요 없음. 직장 어디 위치하고? 직장은 도심에 위치하고. 우리 학계론에서 실업자는 있고 없고? 없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돈 벌러 직장으로 왔다 갔다 해야 돼. 주거지는 도심을 선호한다, 외곽을 선호한다? 외곽을 선호한다. 네. 이제 큰 다섯 번째 상업입지 가겠습니다. 항상 이제 한 문제, 두 문제가 나오는데요. 예. 자, 먼저 상권이 뭐냐, 뭐 이런 거는 뭐 별로 의미 없죠. 그냥 시장 지역 뭐 됐고. 저 밑에 동그라미 1번 보면요. 좋은 상권의 특징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안 봐도 틀리면 안 되는데 체크만 해놔 그래도. 그냥 읽어봅시다. 좋은 상권이 되려면 고객의 소비자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인구 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을수록 좋은 상권이 된다. 당연한 거 아닌가? 넘기세요. 동그라미 2번은 조심을 해야 돼. 동그라미 2번 체크. 자, 일반 밑줄. 일반적으로 점포 면적과 상권의 범위는 비례하며 문장 끊어. 비례하며에서 문장 끊고. 그 밑에 또 밑줄. 구매 빈도와 상권의 범위는 반비례한다. 자, 이 두 번째 단락이 이제 문제야. 자, 볼래요?
점포 면적이 클수록 상권은 당연히 커, 작어? 크죠? 볼래요? 볼래요? 우리 집 앞에 편의점이 있어, 편의점이. 편의점이 상권은 그 동네야, 그 동네. 딱 그 골목. 맞죠? 우리 동네에 이마트가 있어. 그러면 상권이 훨씬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장 면적과 상권은 비례하는 거 맞죠? 그거는 헷갈리지 않아. 근데 그 뒤에 게 헷갈려. 그 뒤에 보니까 점포 면적, 구매 빈도와 상권의 범위는 반비례한다라고 나와 있죠. 요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한번 읽어볼게요. 매장 면적이 큰 대형 할인 매장은 매장의 생활에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물건을 판매하기 때문에 매장에서 소비자는 1회의 구매에서 일주일 이상 사용할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월 단위 소비 횟수인 구매 빈도는 낮게 나타난다. 볼래요? 동네 편의점은 예를 들어서 담배 사러 간다. 그러면 한 달에 거의 한 20분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그죠? 매장 면적이 작은 매장에서는 필요한 것만 한 개, 두 개 이렇게 사기 때문에 자주 가는 거야. 근데 이마트는 매장 가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대부분의 물건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한 번 가면 일주일 10일 먹을 걸 왕창 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세네 번? 두세 번? 이 정도만 간다 이거지. 그 말이 그 말. 예. 그래서 매장 면적이 클수록 그 매장의 안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물건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한 번 갈 때 왕창 사고 와. 그러니까 자주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그 편인데 그 뒤쪽 단락이 나중에 좀 헷갈릴 거예요. 뒤쪽 단락이. 그래서 아무튼 그 동그라미 2번에 그 끝쪽에 있는 문장 있죠. 그거 나중에 좀 신경을 쓰시고. 다음에 이제 저 밑에 상권의 측정 방법이 있는데요. 어쨌든 한 번씩 나오는데 일단 177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상권의 획정 기법이라고 보이세요? 거기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 제목만 밑줄. 그래서 제목 정도만 나중에 밑에 살짝 읽어보세요. 근데 이제 뭐 공간 이렇게 독점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매장이 있어요. 그러면 스타벅스 매장이 있는데 이 스타벅스의 영업 방침이 뭐냐면 우리 점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기존의 스타벅스가 딱 들어가 있으면 이렇든 저렇든 반경 150m 이내에는 신규 스타벅스 매장을 안 내주는 거야. 그러면 기존에 A라는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이 반경 150m라는 이 공간적 범위 내에서는 자기가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개념을 공간 독점법이라고 그래. 용어만 잠깐 듣고 넘어가고요. 시장 침투법은 핸드폰 매장처럼 너무 많아. 곳곳에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2중, 3중 막 중첩되면서 서로 이렇게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시장 침투법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제 분산시장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가구점이라든지 이런 것 뭐 이런 건데 뭐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밑에 잠깐 스톱. 알아두기에 소비자 분포기법이라고 용어가 나왔는데 한번 나와서 볼게요. C, S, T 기법이라고 한대요. 컨슈머 또는 커스터머, 소비자가 있는 위치를 우리 매장이 여기 있어요. A란 매장이 여기 있어요. 그럼 지도의 격자에다가 소비자가 어디서부터 물건 사러 오는지 스포팅, 점으로 찍어서 상권을 알아보는 테크닉이래요. 그래서 우리 매장 전체 수입의 70% 정도, 60%, 70% 이상 소비가 이루어지는 권역 내의 소비자, 핵심 1차 상권. 한 20, 30% 정도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 2차 상권, 나머지 3차. 이런 거 알아보는 것을 CST 기법이다. 소비자 분포 기법. 소비자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오는지 알아보는 기법이다. 그 용어가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넘기세요. 178페이지. 이제 중심지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제 상권 중심지 다 그냥 크게 차이는 없어요. 뭐 제한 및 서비스를 뭐 제공하는 공간 뭐 이런 건데 됐고요. 자, 이제 동그라미 니은에 혹시 최소 요구치라는 소리가 있습니까? 동그라미 체크 하나 해보세요. 동그라미 디귿은 그냥 체크 안 하고 들어도 괜찮아요. 제어와 도달 범위가 있는데 자, 일단 볼게요. 최소 요구치라는 것은 매장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고객수를 말해요. 세탁소, 동네 세탁소는 매장이 적어. 임대료도 싸고 부부 내지간해 하니까 인건비도 싸. 그러니까 한 달에 700만 원 정도 매출만 발생하면 된대. 그러면 고객이
한 800명 정도 있는 곳에 들어가도 유지가 될 수 있대. 그게 최소 요구치. 그러나 이마트는 매장이 커. 임대료가 비싸. 직원은 인건비도 많이 나가. 수도 전기 사용료도 많이 나가. 그러니까 한 달에 적어도 150억 이상은 팔아야지 유지가 된대. 그러려면 이마트는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고객 수가 700명, 800명 하면 안 되고, 예, 적어도 12만 명 이상 돼야 된다. 이런 것들. 그게 바로 최소 요구치입니다. 그러면 다시 동그라미 니은 최소 요구치에서 두 번째 밑줄. 매장의 규모, 유형, 질 등에 따라서 최소 요구치는 차이가 있다 없다? 그 동그라미 차이가 있다 동그라미. 예. 시험에는 뭐 이런 지문도 나온 적 있어요. 매장의 유형, 규모 등에 상관없이 매장이 필요로 하는 최소 요구치에는 차이가 없다. 말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런 오답이 나오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그 정도만. 다음. 재화 후 도달 범위는 여기 매장이 들어섰을 때 이 매장으로 물건 사러 와줄 수 있는 소비자들이 올 수 있는 범위. 그냥 해봅시다. 이마트의 최소 요구치가 12만 명이에요. 근데 여기 이마트가 들어섰을 때 이마트로 물건 사러 와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 내의 소비자가, 즉 재화 후 도달 범위 내의 소비자가 10만 명이래. 그럼 입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최소 요구치는 12만 명인데 재화 후 도달 범위 내의 소비자가 15만 명이면 입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맨 밑에 동그라미 리을 체크 밑줄. 중심지 성립 조건. 누가 누구보다 더 커야 돼. 맨 밑에 줄, 밑줄.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 후 도달 범위가 더 커야지 유지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가끔 나와주고. 다음. 179페이지 오른쪽 잠깐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중심지 계층에 따른 특성이 있어요. 기읍부터 비읍 나왔습니까? 비읍 그냥 이렇게 묶어만 나, 묶어만. 예, 묶어놓고 지금은 세부적으로 보지 마세요. 지금은 대신에 이 소리만 살짝 들어요. 우리 동네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저차원의 중심지, 중차원의 중심지, 고차원의 중심지가 있다. 이렇게 할게요. 동네 편의점, 슈퍼마켓 이런 것들. 저차 중심지. 그 다음에 고차 중심지, 백화점, 대형 할인 매장 이런 것들. 자, 잠깐만. 우리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마트가 동네마다 이렇게 제법 큰 마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 생각한 마트는 뭐 이렇게 과자나 음료수나 뭐 술 이런 거 파는 건데 지금은 제법 큰 마트 한 우리 강의실 한 3배, 4배 이 정도? 그럼 거기는 정육점 코너, 그 다음에 뭐 회도 팔고 뭐 이것저것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제법 큰 마트를 우리가 중차원의 중심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동네에서 저차 중심지는 수가 많아져. 동네 골목길마다 다 있죠. 안 그런가 보네. 아니 저기 우리가 이 지역인데 여기서 편의점은 골목길마다 다 있잖아요. 안 그래요? 왜 한 번 말하면 대답 안 할까요? 나 지금 진짜 몸이 지금 되게 안 좋아요. 나는 있잖아요. 이상하게 제가 광주에서 아침에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만 오면 추워가지고 죽겠어요. 정말. 게다가 내가 보니까 여지껏 월요일마다 추웠던 것 같아. 월요일마다 비 오고 춥든지 해가지고 오늘도 너무 추워가지고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아마 밑에 동네에서까지 오면 한 5도 이상 차이 나나 봐.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추워 죽겠거든요. 몸이 지금. 근데다가 아까 또 1번 읽어보라니까 1번 읽었지. 이러니까 죽겠어 정말 좀.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자, 편의점은 저차 중심지는 지역 내에서 수가 많아 저거. 많잖아요. 골목마다 다 있으니까. 근데 중차원으로 고차원으로 갈수록 수는 점점 많아져 적어져요. 예. 편의점이 동네에 100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마트는 하나가 있어도 괜찮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동네 구멍가게 100개에서 파는 제품의 수량, 종류를 이마트에서는 하나가 다 커버하거든. 그러니까 이마트가 100개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따라서 저차 중심지에서 중차원, 고차원으로 갈수록 중심지 숫자는 점점 증가해 감소해요. 감소하는 피라미드 구조를 띠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살짝만 듣고 넘어가시면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쭉 넘겨서 다시 181. 180페이지 전부 다 삭제시켜버리세요. 180페이지 있죠? 전부 삭제. 181페이지 상단에 그림 있죠? 다 삭제. 삭제시켜. 삭제시키면 나중에 제가 문제풀이 할 때 나중에 칠판을 넘어서 살짝 한 번만 보여줄 거예요.
왜 그때 살짝만 한번 보여줄까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 가만 놔두고 이제 반가로 4번에 고전적 상업 입지 이론이 나왔네. 무슨 적 상업 입지론? 그래요. 그럼 있잖아요. 여기 시험에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틀리면 절대 안 돼. 옛날이래 옛날. 그러면 어디? 동그라미 2번 체크. 고전적 동그라미. 문장 끝에 잘 설명하지 못했다 동그라미. 문장 끝에 잘 설명하지 못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동그라미 치라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옛날에 나온 상업 입지 이론 가지고 현대적 모습을 제대로 설명할까 못할까? 못하겠죠. 옛날에 이게 다 얘 죽었다니까. 얘 크리스탈라는 사람이 얘 죽었어. 다 죽었어. 옛날 사람이라. 그럼 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그 백화점이란 건 생긴 지 오래됐지만 근데 그거 말고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대중화된 것은 아주 오래전 아니에요. 생기긴 생겼지만 아주 지금처럼 보편화된 것은 20년이 채 안 될걸요? 채 안 됐어요. 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한 매장에 세상 이것저것 다 파는 그런 매장? 생각도 못 했죠. 그리고 그런 엄청난 매장이 바로 옆에 붙어 있고 길 건너에 또 있고 막 그러네. 그리고 있잖아요. KTX라든지 SRT가 생기니까 대전이라든지 광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2시간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쇼핑하려고 아침에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그 먼 거리를 타고 와서 쇼핑하고 저녁밥 먹고 친구랑 놀고 다시 내려가. 이게 말이 되냐고. 옛날에는 이런 걸 생각도 못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고전적 상업 입지 이론 가지고 뭐 상품의 혼재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경쟁 업종 간에 어쩌고 저쩌고 뭐 교통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설명했다면 맞을까 틀릴까? 무조건 설명 잘 했다 못했다면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나중에 알려줄게요. 다음 동그라미 한 번 더 체크만 자 넘겨버리세요. 양가로 3번 이제 허프의 중심지 이론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거 나오는데요. 일단 먼저 하기 전에 반가로 1번에 허프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 제가 시킨 대로 하세요. 허프 보이세요? 허 동그라미 동그라미. 허프는 소비자 후 구매 행태 등 미시적 관점 미 동그라미. 크리스탈러 크 동그라미는 소비자 후 분포 등 거시적 관점 거 동그라미 시적 관점에서 중심지는 전개했다. 요거는 특별한 건 없는데 혹시 오답을 유도할 수도 있어요. 둘이 바꿔서 거시 미시를 바꿔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옆에다 한글로 쓰는 거예요. 이제. 직접 써. 크거 험이 이렇게 써. 일단 써봐. 크거 험이 이렇게. 크거 험이. 자, 거시하고 미시하고 어떤 게 큰 거예요? 거시가 큰 거죠. 이 크리스탈러는 성씨가 크시래. 크다가 약자야. 그러니까 크다니까 거시야 미시야. 뭔 말인지 몰라요? 아니 크리스탈러는 성씨가 크시잖아. 크시. 이름이 스탈러고. 그러니까 크시니까 크다니까 거시 미시. 거시. 그래서 크리스탈러는 큰 놈이니까 거시다 이렇게 하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 엄마에 하면 떨어져. 이제 앞으로 어떻게 놀리냐면 허미 하고 이제 놀래. 어떻게 놀래라고? 허미 이렇게 놀려야 돼요. 예. 자, 지나가는데 제가 옆구리 뒤에서 쿡 찌르면 아야 그러면 시험이 떨어지는 거야. 어떻게? 허미 이렇게. 그러니까 허프니까 뭐다? 미시. 자, 크리스탈러는 큰 놈이니까 뭐고? 것이고. 깜짝 놀랄 때는 어떻게 놀래라? 허미 했으니까 허프는 미시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반가로 2번. 이제 허프의 확률이 좀 이따 나오는데요. 일단 반가로 2번에 확률론적 접근이란 게 있는데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네요. 근데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 2, 3번 있죠? 그거 체크해놓고 그냥 읽어보세요. 근데 당연한 것 같아요. 1번, 소비자는 가까운 데 물건 사러 간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2번, 적당한 거리에 좀 큰 매장이 있대. 그러면 고차 중심지 있다면 동네 주차 중심지를 지나쳐서 갈 가능성이 커지겠네. 교통이 발달할수록 그런 현상은 더 커지고, 예.
그래서 그리고 고차 중심일수록 도달할 수 있는 수단이 택시도, 자전거도, 오토바이도, 자가용도 더 다양하겠구만. 기차도. 예, 뭐 그런 거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래요.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할 할 겁니다. 이제부터. 자, 이제 우리 학개론 이쪽에서 계산 문제가 되게 잘 나오거든요. 이제부터 계산 문제 뭔가 나오면서 이제 갈 텐데 어디?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들어봤죠? 그렇죠? 지구 중심에는 인력이 있대. 끌어당긴 힘이 있대. 그래서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분리되는 순간 공중으로 날아가지 않고 뚝 떨어진 이유가 지구 중심에서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인력. 그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가지고 응용을 해서 이제 이제 상권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일단 체크 좀 할게요.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체크해 보세요. 체크.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따른다면 소비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인력, 유인력은 질량이 클수록 커지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작아진다는 말이 하나 있고요. 밑에 파란색 박스 별표 쳐놓으세요. 별표. 별표. 거기 보니까 유인력은 질량의 비례 동그라미. 다음 거리 제곱의 반비례 동그라미. 자, 이제 7번 봅니다.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는 말이 있네요. 네. 자, 7번 볼게요. 어디? 자, 소비자를 매장이 끌어당길 수 있는 인력, 유인력은 질량에 뭐하고? 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우리 한번 봅시다. 질량은 크기예요. 크기. 질량 크기. 자, 비례. 너도 커지고 나도 커지고 이게 비례예요. 거리의 제곱.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너는 커지면 나는 반대로 작아진다 이건데 우리 말로 먼저 한번 해봅시다. 매장이 있는데 한 동네 편의점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어요. 한 10평짜리. 이쪽은 200평짜리 제법 큰 매장이 있어. 그러면 누가 면적이 더 커? 얘가 더 크죠. 그죠? 그럼 소비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은 매장 면적이 적은 편의점하고 매장 면적이 큰 매장하고 누가 더 세겠어? 매장 면적이 클수록 소비자를 땡겨올 수 있는 힘이 더 커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매장 면적이 커질수록 클수록 소비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힘도 커진다. 질량이 비례한다. 맞죠? 맞아요. 다음. 제가 말이죠. 여기서 이제 200평짜리 매장을 하고 있어요. 네. 광고도 해야 하고 프랜카드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동네에 있는 소비자들은 내가 우리 쪽으로 확실하게 끌어당길 수 있죠. 그렇죠? 우리 동네에다 프랜카드 많이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 5km, 6km, 7km 떨어진다에다는 광고 안 합니다. 왜? 우리 매장을 기준으로 매장에서 거리가 멀리 있는 소비자는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크게 작겠어. 작지. 왜? 쟤는 뭐니까 나한테 안 오고 딴 데 가버리니까. 그래서 거리가 가까운 소비자는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커. 근데 우리 매장으로부터 거리가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매장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게 바로 반비례한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 그대로 옮겨 적어볼게요. 산수 좀 해봅시다. 산수. 2분의 6은 3이다. 맞죠? 분자, 분모, 결과치. 분자가 12로 커지면 2분의 12는 얼마지? 결과치도 6으로 커지네? 너도 커지고 나도 커지고 우리는 무슨 관계? 그렇죠. 비례죠. 비례는 말이죠. 분수에서 뭘 말하냐면요. 분자를 비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은 분자인가 봐. 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 네. 다음. 2분의 12는 6인데 분모가 6으로 커진대. 그러면 결과치는 2로 작아져요. 너는 커지는데 나는 작아지네. 우리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반비례 관계. 그러면 반비례라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다? 분모. 그러면 결국은 질량이라는 것은 분자에 올라가면 되겠고, 예. 거리 제곱은 분모로 내리면 되겠다. 다시 써볼게요. 유인력은, 소비자에 대한 유인력은
질량의 비례하고 비례가 분자입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다시 질량 크기잖아요. 근데 매장의 면적이나 도시의 인구 숫자를 질량이라고 합니다. 이제 참고로 볼게요. 이제 앞으로 A 매장, B 매장이란 말이 나와요. A 도시, B 도시란 게 나와요. 근데 크기는 매장의 크기는 매장의 면적이에요. 매장의 면적이 클수록 큰 매장, 매장의 면적이 작을수록 작은 매장이에요. 다음 도시의 크기는 옆에 경기도 화성시 있잖아요. 화성시는 시청이 1청사, 2청사 있는 거 아시죠? 예,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래. 경기도 화성시가 서울특별시보다 땅덩어리 면적이 더 넓은지 들어봤죠? 화성시가 땅덩어리가 더 넓대, 서울시보다. 서울시 면적에 여의도 면적이 하나 더 붙어야지 화성시가 되는데. 그럼 땅덩어리 면적은 화성시가 더 큰데 인구는 누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화성시보다 더 큰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도시의 크기는 땅덩어리 면적이 아니고 뭐로 따진다? 인구수로 따진다. 자, 매장의 크기는 뭐로 따지고? 면적. 도시의 크기는 인구수로 따진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소비자에 대한 유인력은 거리 제곱분의 질량이다라고 하는데 이 제곱도 지금 신경도 쓰지 마세요. 거리 마찰계수라고 하는데요. 요것이 무슨 개념인지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필요하게 자꾸 이런저런 소리 안 할 거예요. 그냥 읽어. 유인력은 거리 제곱분의 질량. 시작. 유인력은 거리 제곱분의 질량. 그렇게 있고, 그다음 일단은 넘겨가지고요. 이제 185페이지 가지고 뭐 하나 이야기할게요. 이제 이 그림 가지고 이제 뭐 기사 문제가 하나 있어. 이제 기사 문제 한번 해볼 텐데요. 자, 하기 전에 이 우리 칠판 주목해 봅시다. 칠판. 자, 첫 번째.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 맞죠? 동전을 던지면 동전은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툭 던졌을 때. 그렇죠? 옆면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렇죠. 신기를 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딱 던지면 옆면이 이렇게 숟가락도 쓴다는데 뭐 그거 안 되겠어.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동전을 던지면 동전은 앞면 아니면 뒷면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확률에서 분모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말해요.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날 수 있나요? 동전을 던지면? 앞면 아니면 뒷면. 그 중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앞면 몇 개? 한 개. 그래서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것과 함께 방금 이야기했던 고객에 대한 유인력은 거리 제곱분의 뭐다? 질량이다. 거리 제곱분의 질량. 요것만 가지고 그냥 집어넣어주면 바로 이제 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먼저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제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제 계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C 도시에 소비자가 있다. C 도시 소비자가 있는데, A 도시가 있다. A 매장이 있다. B 매장이 있다. A 매장까지 거리는 2km. B 매장까지 거리는 3km다. A 매장의 면적은 400제곱미터. B 매장의 면적은 900제곱미터다. 자, 그랬을 때 소비자가 A 매장으로 물건을 구매하려고 할 수 있는 확률 계산하시오. 이제 이런 거 할 텐데 제곱이 나와. 제곱이. 1의 제곱은 얼마일까요? 2인가요? 아니죠. 1이죠. 제곱이란 것은요. 그 숫자에다가 그 숫자를 곱하래. 그러니까 1의 제곱이란 것은 사실은 1에다가 1을 한 번 더 곱해라 하니까 1 맞죠? 그렇죠? 그럼 2의 제곱은 얼마예요? 2에다가 2를 한 번 더 곱해라 하니까 4죠. 3의 제곱은 9죠? 예, 여기까지만.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예, 나머지 계산기 다 해주니까. 예, 또 이렇게 했더니 또 3의 제곱은 6입니다. 그러지 말고. 예, 알아서 잘 하시면 돼요. 네, 그럼 가볼게요. 소비자가 A 매장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하시오.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확률에서 분모는 사건의 경우의 수죠. 그럼 소비자는 모든 사람이 다 A로만 가나? B로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는 A로 갈 수도 있고 어디로 갈 수도 있고 B로 갈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A로 가는 경우 한 가지를 찾자 이거죠. 그렇죠? 끝났어요. 그래 놓고 요거 A 값, B 값만 계산해 가지고 집어넣어 보니 끝납니다. 거리 제곱분의 질량 한번 넣어 볼까? A는 거리 얼마? 2의 제곱이죠? 매장은 400이죠? 그러면 2의 제곱은 4잖아요. 그럼 400을 4로 나누면 얼마? 그럼 A 값은 100이다. 이렇게. 100이다. 다음. B. B는 거리 얼마? 3. 3의 제곱법. 3의 제곱. 매장 면적은 900. 그러면 3의 제곱은 9죠? 900을 9로 나누면 얼마? 100. 어이, 둘이 똑같네? 100 더하기 100은 200인가요? 그 중에 A는 100인가요? 절반이네, 절반. 0.5. 그러면 A로 가는 확률은 절반 50%죠. 그렇죠? B로 가는 확률도 얼마? 50%. 예. 그럼 어디? 전체 C 도시에 있는 소비자가 10만 명이라고 하자. 그러면 A 도시로 물건 사러 가는 사람 몇 명? 5만 명. B로 가는 사람도 5만 명. 예, 그냥 무조건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럼 이제는 우리 이제 계산기 안 갖고 왔죠. 이게 이제 숫자는 좀 커질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똑같아요. 이 문제 185페이지 이 문제도 이제 한번 볼게요. 한번 해봅시다. C도시 인근에 A, B 두 개의 할인점이 있는데 B 할인점의 이용 고객 수가 얼마냐 지금 그 물어보고 있는데요. 어디? 근데 C도시의 인구가 몇만 명이래요? 30만 명이죠. 30만 명. 근데 30만 명 전부가 소비자가 아니네. 그 중에 몇 %만? 60%만이 할인점을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0만 명 60%는 얼마지? 18만 명이죠? 18만 명만 가지고 하래. 그럼 한번 또 해봅시다, 우리. 자, C도시에 이제 어쨌든 진짜 소비자는 18만 명이잖아요. 그러면서 A 할인점도 있고 B 할인점도 있는데 A 할인점까지 거리는 10km. 10km. A 할인점은 5,000제곱미터. 5,000제곱미터. 자, B 할인점까지는 거리 20km. B 할인점은 몇 제곱미터냐면 2만 제곱미터.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아까랑 똑같아. 그냥 해보게. 복습은 집에서 해. 해보세요. 우리 소비자가 A로 가는 확률을 계산해보자고. 그러면 소비자는 A로 갈 수도 있고, B로 갈 수도 있고, 그 중에 A로 가는 경우, 아까랑 똑같아요. 그리고 대신에 A값, B값만 구해주면 되지. 근데 이제 숫자가 좀 커졌네? 계산기 쓰면 되죠, 계산기. 계산기. 그럼 어디? A는 10kg죠. 10의 제곱분의 5,000이네? 그쵸? 10의 제곱은 10에다가 다시 10으로 곱하래. 10 곱하기 10은 100이거든요. 그러면 5,000 나누기 100 쳐보면 나중에 해보세요. 그 값이 얼마가 되냐면 동그라미 2개 빼니까 50이 돼, 50. 50. 다시. B는 거리가 20이죠? 20의 제곱분의 얼마? 2만이네? 맞나요? 20의 제곱은 계산기에다가 20 곱하기 20 딱 쳐보면 돼. 그러면 400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2만 나누기 400 헷갈리면 쳐. 예, 헷갈리면 예, 2만 나누기 400 딱 치니까 50 나오네. 암살하지 말고 계산기 믿으세요. 스스로를 믿지 말고 계산기 믿으세요 한다니까. 이것도 50이네. 그러면 둘 다 똑같이 50이니까 둘이 합치면 얼마야? 100 분의 50이죠. 그러면 절반이 A 매장으로 간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18만 명의 절반이 A 매장으로 간대. A 매장으로 물건 사러 가는 사람 몇만 명? 9만 명. 예, 문제 항상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요 계산 문제가 시험에 지금 밥 먹듯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도 헷갈릴 것도 없다. 이게 다시 보자. 동전 던졌을 때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 요것만 이해하면 끝나지 않냐. 안 그래요? 2분의 1이잖아.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은. 그럼 분모가 2인데 왜 2냐. 사건이 두 가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다. 그러니까 두 개를 써주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다. 그러면 매장이 두 개 있는데 A 매장으로 갈 확률이 얼마냐. 그러면 A 매장으로 갈 수도 있고 B 매장으로 갈 수도 있고 그 중에 A로 가는 거 이렇게만 써주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각자 A값, B값에다가 거리 제곱분의 질량만 넣어주면 끝난다. 문제는 항상 틀이 박혀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우리가 나중에 전략적으로 좀 잘 잡아봐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네.
아무튼 여기 이제 일단 기본이고요. 어디? 양가로 6번에 보니까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레일레 소매 인력 법칙을 이용해서 상권의 경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고 지금 하는 건데 자, 이것도 칠판 잠깐 볼게요. 상권의 경계. 자, 칠판 위에 주목해 보세요. 방금 했던 이 문제가 훨씬 더 절대적입니다. 방금 했던 확률 있죠? 이게 절대적이고 이제 요거 볼게요. A 매장이 있고 B 매장이 있어요. A 매장도 1000제곱미터고 B 매장도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다라고 하자. 전체 거리가 뭐 4km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냥 딱 적은 중간이 몇 킬로죠? 2km죠. 그렇죠? 그러면 A 매장과 B 매장의 매장 면적이 똑같나요? 응? 아, 매장 면적이 똑같냐고. 똑같죠? 매장 면적이 똑같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두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은 똑같다 이겁니다. 그럼 소비자가 봤을 때 A 매장과 B 매장은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갑돌이 여기 살아요. 갑돌이는 A 매장, B 매장 둘의 차이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 맞죠? 어디 갈 것 같아? 왜? 아니 차이가 없으면 가까운 데 가야지. A 가죠. 반면에 을돌이는 어디로 가겠어요? B 가겠죠. 가까우니까. 맞아요. 그래서 두 매장이 크기가 똑같으면 상권의 경계는 딱 정중앙에서 A가 이만큼, B가 이만큼 딱 이렇게 먹는 거 맞죠? 자, 근데 이제 B 매장이 이번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커졌대. 9,000제곱미터죠? 그럼 이제는 확 차이가 나지. A 매장에는 뭐 과자나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 근데 B 매장은 극장도 있네? 당구장도 있고 막 매장 안에? 그러면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수입품 코너도 있어. B 매장에 가보니까 A는 없는데. 그러면 이제는 갑돌이가 가깝다고 해서 A만 갈 게 아니고 B로 물건 사러 가버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상권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A가 이제 상권의 범위가 축소돼. 맞아요? B는 훨씬 더 큰 영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 상권의 경계는 매장 규모가 큰 쪽으로 이동할 것 같아? 작은 쪽으로 이동할 것 같아? 아니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놓치냐면 우리가 평상시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된 표현을 우리끼리 그냥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평택역 인근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상인연합회야. 근데 이번에 한 5km 정도 떨어진데 대규모 택지 개발이 생겨가지고 상업지가 들어섰는데 우리 동네 없는 게 별의별 게 다 있네. 원래 우리가 상권 좋았거든. 근데 저쪽에 좋은 게 들어서니까 여기서 놀던 애들이 다 저기 가서 먹고 놀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쪽 상권 안 좋아질 수 있죠. 뭐 우리들 뭐라 하는지 아세요? 술 한잔 하면서 아이고 상권이 저 큰 데로 가버렸네 이런 소리 하죠. 아니야. 상권이 큰 데로 가버린 게 아니고 그 큰 놈이 영역을 확장해가지고 우리 동네까지 파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보세요. 얘가 더 컸잖아. 상권의 경계가 여기서 큰 쪽으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작은 쪽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정말 오답으로 많이 학생들이 걸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권의 경계는 큰 쪽으로 간다가 아니야. 큰 놈이 영역을 확장해가지고 작은 놈까지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책에 체크 좀 해야 돼. 그래서 저기 그럴 줄 알고 이야기한 거예요. 185. 동그라미 2번에 컨버스에 의하면 상권의 경계 동그라미. 상권의 경계는 두 매장의 규모가 동일하면 두 매장의 중간 지점이 결정되고 쓸데없는 소리야. 그 뒤에 거. 밑줄. 두 매장의 규모가 다를 경우 상권의 경계는 작은 방향 또 작은 동그라미. 어떤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한쪽이 크죠? 그럼 큰 놈이 작은 쪽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상권의 경계는 큰 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작은 쪽으로 이동한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보세요. B가 더 커졌죠? 그러니까 상권의 경계가 큰 쪽으로 갔어? 작은 쪽으로 파고 들어갔잖아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상권의 경계는 어디로 간다? 어디로? 작은 방향으로 이동한다. 작은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이제 뒤에 보니까 또 계산 문제가 있네. 또 계산 문제가 있어. 186페이지 맨 상단에 계산 공식 있죠? DA는
1 플러스 루트 PA분의 PB분의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왔잖아요. 이건 기본서라서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그 공식 지워버리세요. 메뉴에. 186. 요 공식 안 쓰고 훨씬 더 간단한 공식 나중에 쓸 거예요. 그러니까 지워버려. 예. 나를 믿고 있으면 돼. 지우면 돼요. 대신에 우리 이것 좀 합시다. 오늘 계산 문제가 몇 개 나왔죠, 지금 계속. 그죠? 근데 우리 학계론 있잖아요. 미분, 적분도 나오는데 들어봤나요? 아니, 거짓말이고요. 예. 근데 미분, 적분 안 나오는데 요건 나와. 루트는 나와. 루트. 예. 루트 나옵니다. 그래서 루트 공부 좀 할게요. 루트 1은 1이에요. 루트 1은 1의 제곱이나 1이나 똑같거든요. 제곱하고 루트로 바꾸면 루트 1은 1이야. 자, 루트 2는 얼마일까요? 1.414 막 이래 되죠? 예, 시험에 나올 수가 없는 숫자예요. 왜 시험에 나올 수 없는 숫자일까요? 계산이 안 떨어져. 그러니까 루트 2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는 숫자야. 그럼 루트 3은 얼마일까요? 1.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없는 숫자예요. 안 떨어지거든. 그 다음에 루트 4는 2죠. 루트 4는 사실은 2의 제곱과 4는 똑같은 말이니까 제곱하고 루트를 바꾸면 2가 돼. 근데 그런 논리 이해할 필요 없어요. 아무튼 루트 4는 얼마예요? 2죠. 루트 5는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루트 6, 루트 7, 루트 8 못 나와. 답이 안 떨어지거든. 근데 루트 9는 시험에 나와. 얼마? 3. 예. 딱 이 두 놈만 시험에 나와요. 두 놈만. 예, 두 놈만. 그 이유는 따로 있거든. 근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학원에서 뭘 배운 거냐? 루트를 배웠어. 뭘 배웠다? 루트. 집에 가서 오늘 학원에서 루트 배웠다라고까지만 이야기해야지 루트 4하고 9만 나온다 이런 소리 하지 마. 그냥 루트까지 나오더라. 그것까지만 해. 루트 딱 4하고 9만 나옵니다. 루트 4는 얼마? 2. 루트 9는? 이해를 할 필요는 없어요. 루트 4는 2, 루트 9는 3. 끝. 그렇게만. 아무튼 우리끼리 비밀이야. 뭐 배웠어요, 방금? 우리는 수업 시간 루트까지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네. 자, 그러면 어디? 잠깐 봅시다. 일단 이번 시간에 이제 한 것 중에 이제 우리 이제 상업입지인데요. 이제 뭐 몇 가지 체크하긴 했는데 그래도 근래 좀 나오는 거. 매장이 필요로 하는 최소 요구치 들어봤죠? 매장으로 물건 사러 와줄 수 있는 사람들의 도달범위, 재화의 도달범위 들어봤죠? 자, 다시. 매장이 필요로 하는 최소 요구치는 매장의 유형, 규모, 질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차이가 있죠. 그러면서 둘 중에 누가 더 커야 된대? 매장이 필요로 하는 최소 요구치보다 물건 사러 와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지 매장이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일단 근래에 잘 나오는 것은 일단 요거. 그거 외에 아까 좀 헷갈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구매 빈도하고 매장 면적은 반비례 관계다. 예. 아까 이마트는 한 달에 10번, 20번 안 간다. 매장 면적이 큰 이마트에는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한 번 가면 왕창 사기 때문에 한 달에 두세 번밖에 안 간다. 매장 면적이 클수록 자주 안 간다 이거죠.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매장 면적이 크다는 것은 한 곳에 많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자주 갈 필요 없고 한 번 갈 때 왕창 사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 아까 책에다 어딘가 밑줄 그어져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한번 확인을 좀 해두셔야 되고. 그나마 또 체크한 것 중에 저차 중심지일수록 숫자가 많다 적다. 편의점, 중차, 고차로 갈수록 수는 점점 감소하는 피라미드 구조를 띠고 있다. 요거. 그리고 이제 몇 개 더 했어요. 그러면서 아까 크리스탈른 성씨가 뭐라 그랬더라? 뭐 크지야, 크거라니까. 크리스탈른 성씨가 크시. 그러니까 거시 미시. 크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크거 이렇게 하라니까. 예. 깜짝 놀라면 어떻게 놀래라? 크거 험이 이렇게 했고요. 네 번째. 소비자를 끌어당길 수 있는 위인력은 뭐에 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들어보셨죠? 다섯 번째. 동전 던졌을 때 동전에 암명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 2분의 1이다. 자,
확률에서 분모가 의미하는 게 뭐냐?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두 가지.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올 수 있는 경우와 뒷면이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 앞면이 나올 경우는 몇 가지? 한 가지. 요거 두 개 딱 연결시키면 아까 소비자가 A 매장으로 몇 프로 가느냐, B 매장으로 몇 프로 가느냐. 계산 문제 아무 문제가 없음. 문제는 항상 스타일이 똑같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다음, 조심할 게 있다. 자주 나오진 않는다. 그래도 조심하자. 상권의 경계는 매장이 큰 데로 가, 작은 데로 가. 큰 놈이 영역을 확장하니까 경계는 작은 방향으로 이동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루트 배웠죠? 루트 4는? 루트 9는? 루트 8은? 뭘 없진 않아. 없진 않지만 시험에 안 나와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잠깐 휴식했다가 187페이지 하죠. 네.